자, 우리 교재 734페이지입니다. 734페이지. 1번.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임의경매라고 하고, 임의경매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에 비해서 임차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데, 임차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판결을 받아서. 그러면 판결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강제 경매의 형태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예. 자, 2번.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선후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인수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인수되죠. 원칙적으로 인수되는 게 맞고요. 3. 기일입찰에서, 기일입찰이라는 건 이제 하루를 정해서 법원에 모여가지고 경매하는 방식을 기일입찰이라고 합니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로 한다.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로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3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2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4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제 왜냐면 경매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농지증은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그랬죠?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받아야 돼요. 4번 문제도 별 하나만 할게요. 자, 5번. 압류부동산 공매는, 압류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세금 안 내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 거를 압류부동산 공매라 그래요. 이거는 법원 경매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왜냐하면 압류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법원 경매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 분석이나 임대차 조사 등이 필요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그 주체만 다를 뿐이고 절차라든가 이런 효과적인 측면이 다 동일합니다. 6번. 최저 매각 가격 미만으로 응찰하여,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미만으로 응찰을 했대. 그럼 떨어지는 거죠, 뭐. 유찰이 된 경우에 저감률을 적용하여 다시 진행하는 경매를 뭐라고 한다고? 세매각이라고 하죠. 세매각. 재매각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세매각이라고 합니다. 7. 대금을 납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매가 경매보다 다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예컨대 이제 공매는 분할 납부 같은 것들을 허용해요. 뭐 최장 3년까지 분할 납부 같은 거를 인정하는데, 경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좀 공매가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해요. 8. 동일 입찰 물건에 입찰한 모든 입찰자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 8번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여백에다가 하나 좀 적어놔 볼게요.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 있죠, 그죠? 요 금액 마이너스 뭘 빼죠? 뭘 빼냐면 매수 신청 보증금을 빼죠. 매수 신청 보증금을 빼고, 여기서 매수 신청 보증금이 조금 전에 뭐의 10? 최저 매각가의 10%가 된다 그랬죠. 이거를 뺀 금액이 있고, 차순위를 하려고 하는 차순위 매수 신고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등호가 어떤 쪽으로 열려야 되죠? 이쪽으로. 그래서 차순위가 더 커야만 차순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입찰자가 다 차순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식에 대입해서 맞는,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입찰자만 차순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9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경우에,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 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경매 농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농취증을 제출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만 뭐를 받을 수 있다?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0번.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다가 밑줄 해주시고,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장 임차인. 왜 가장 임차인?
개시 결정 후에 들어갔고 경매 절차를 악용할 목적으로 이제 들어간 거니까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10번 문제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 11 모든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누구는 안 돼? 부칙 개공은 안 돼. 12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면 원래 대리업 등록도 취소되는 게 맞아요? 네. 왜? 겸업 업무니까 중개업 등록이 유효하지 않으면 대리업은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12번 문제도 별표 한번 해주실게요. 자, 오른쪽에 이제 1번 문제 넘어가는데 그거 우리 가시기 전에 요 얘기 좀 잠깐만 하고 갈게요. 다음 주부터 우리 뭐 진행되죠? 예,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요게 이제 2달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모든 공인중개사 학원 뭐 전국에 수천 개가 있을 텐데 모든 학원은 7, 8월부터 다 뭐예요? 문제풀이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문제풀이가 그 공인중개사 그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과정이에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과정일까요? 이제 합격하는데.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 못해도 20점에서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40점 정도까지도 업 될 수 있어요. 요 정도 이렇게 업 되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기대됩니까? 근데 기대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2가지 때문에 사실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나 공부 그만둘까? 뭐 이런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첫 번째 드리는 이유고요. 그 이제 포기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와 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2차 포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2차 포기 하지 마시고 문제풀이까지는 일단 해보세요.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보면 상황이 지금보다 많이 달라진다고. 어떻게 달라지냐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왜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그동안은 과목별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잖아요. 뭐 예컨대 공법 같은 거 문제 많이 안 풀어봤죠. 예, 수업 시간에도 문제 많이 안 풀어주시잖아요. 왜? 시간이 없어요. 예, 민법도 문제 많이 안 풀어주잖아요. 왜?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버렸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점수가 막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과정이니까 요 과정을 들어보고 8월 말쯤에 아마 8월 말쯤에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늦어도 우리 9월 한 첫 주 정도에는 모의고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떤 신호냐면 이거 해보고 결정해도 안 늦어요. 왜냐면 8월 말에 모의고사 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점수가 얼마 안 나오면요. 50점 미만으로 나오면 이때는 1차만 하셔도 돼. 1차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 점수에서 몇 점 나오면요. 50점 일단 이상 나오면 동차로 그냥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막 70점, 80점 찍어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 모의고사에서 50점 정도까지만 찍으면 합격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모의고사를 위해서 우리가 밤새보지 않죠. 그죠? 내일 모의고사가 있어요. 오늘 막 밤새워서 공부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푹 자잖아. 원래 우리 자던 것처럼. 그죠? 예.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 그냥 오늘 모의고사 있어. 이렇게만 그냥 하잖아요. 뭐를 위해서 뭐 이렇게 대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시험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본시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막 올라간다고. 그 본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50점대 찍었으면 본시험은 무조건 합격이야. 네, 여기. 물론 한 40점대만 맞아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문제풀이 과정은 일단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 네, 그러니까 8월 말 모의고사를 이제 치르고 나서 그때 결정하시라는 거. 아직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 이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문제풀이 과정을 어떻게 여러분 따라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뭐를 많이 했냐면 복습을 많이 했다고 치면 이제 문제풀이 과정은 무조건 예습으로 이렇게 그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전환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복습에서 무슨 방법으로? 예습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요.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듣잖아요. 응? 수업을 듣죠? 수업을 듣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고 뭐 하네?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갔어. 수업 듣고 집에 갔어요. 그럼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그 다음 틀린 거 할 필요가 없지. 복습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다음 날 문제 예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복습하고, 그다음 집에 가서 또 다음 날 예습하고. 근데 여기서 또 예습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냐면, 일단 그 진도표가 나갈 겁니다. 진도표가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진도표대로 예습을 해 오시면 되는데, 문제만 풀 거예요. 문제만 푼다. 무슨 얘기냐면 예습을 해갖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냐면 기본서를 또 펴. 그래서 뭐 해? 공부를 해. 그 다음에 뭐 해? 문제 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쓸데없는 예습이고 뭐만 풀어올 거예요? 문제만 풀어올 거예요. 채점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고 오세요. 채점은 하고 오셔야지. 그래서 내가 맞는 게 뭐고 틀린 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책 찾아보고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서 문제만 풀어오면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답은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학원에 오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야 되는데 학원에 오는 장점을 우리 여기 강동 분들은 전혀 살리지 못해. 몇 분을 제외하고. 학원에 오는 장점이 뭐 있어요? 응? 학원에 오는 장점이 뭐가 있냐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해도 되는데 학원에 오는 장점은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들을 안 해. 질문들을 안 하신다고. 다른 과목은 질문 많이 해요? 왜 안 해요? 쓸데없는 것 같아서? 그걸 왜 본인이 판단해? 최대 선생 같은 경우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쉬지를 못해. 왜? 계속 질문해. 그래서 보통 이렇게 10분 쉬는 동안에 막 질문 10명씩 한다고. 그것도 막 줄 서가지고. 그렇게, 너무한 거지, 사실은. 너무한 건데, 그렇게 본전을 뽑아야지. 그죠? 학원에 오는 본전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않고, 그냥 수업만 들을 것 같으면 굳이 학원에 올 필요가 뭐 있어.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뭐 하면 편해요? 그래, 인강으로 들어버리지? 학원에 뭐 하러 와? 올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학원에 오는 장점은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수업 듣고 채점한 부분 틀린 거에 대한 오답을 여러분 걸로 할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뭐 해가지고요? 질문을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 2달이잖아요. 그럼 점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자, 그럼 시간이 좀 남으려나요? 남죠. 이 진도표 잘 보면 하루에 문제를 풀어오는 게 아마 40개에서 50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문제로 말하면. 그러면 50개 잡고, 여러분이 집에서 풀어오시는 문제 50개 잡고 몇 분 시간을 줄 거예요? 50개. 50분만 딱, 50개면 50분만 딱 쓰라고. 많이 쓰지 말고, 말 그대로 뭐만 풀어오라고요? 문제만 풀어오라고. 채점은 그냥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채점하는데 오래 걸릴 게 뭐 있어. 그리고 문제를 50개면 50분 안에 버릇해야 돼요. 문제의 시간을 충분히 주고 푸는 거는 여러분 실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본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시간 딱 재고. 만약에 37개, 진도를 보니까 37개를 오늘 풀어야 돼? 그럼 딱 이렇게 스탑워치 딱 켜놓고 37분 안에 딱 풀으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실력이 는단 말이야. 문제를 빨리 풀어버릇해야. 그래야 본시험에 가서도 대응을 하죠. 나는 시간을 많이 주면 다 맞출 수 있어. 시간을 많이 주면. 그런 건 하나만한 얘기야. 왜냐면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예습해갖고 이렇게 오시고 혹시 실수로 틀리든 뭐 몰라서 틀리든 간에 학원에서 수업으로 그거를 극복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만 잘 여러분 따라오시면 합격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아셨죠? 예, 그래서 문제풀이는 아무튼 무조건 가장 효과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또 몇 분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7, 8월 달부터는 뭐 절에 들어간다. 절에. 예, 뭐 그래서 이제 절에 이제 옛말의 절이고 요즘에는 어디로 가려고 해 이제 독서실. 독서실은 이게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독서실에 가는 분들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네, 무조건이야. 혹시 독서실 끊어오신 분은 환급 받으세요. 응? 네, 무조건 떨어지게. 무조건 탈락이야. 네. 도서관은 괜찮아요. 네. 오픈 도서관은 괜찮아. 오픈 도서관. 그러니까 오픈 도서관은 괜찮아. 네. 그러니까 오픈이라는 게 뭐냐면 6명이 앉는 책상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괜찮아. 네. 그런 건 좋고 학원도 괜찮고 여기 학원 뭐 빈 강의실에도 좋고 그런데 뭐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뭐된 독서실. 칸막이도 돼 있고 요즘에는 막 이렇게 방처럼 만드는 독서실이 있더라고. 거기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네. 또 잘 아시네. 네. 거기 들어가서 뭐 하려고 거기를 끊어. 집중은 뭔 집중을 해. 거기 들어가서 자지. 네. 그죠? 네. 이게 절대 독서실은 안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독서실 많이 끊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네. 왜냐면 잡념이 많아서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오픈 도서관 같은 데는 괜찮아요. 오픈된 6명이 앉아있는 도서관 같은 데는 가령 낮잠을 자더라도 어느 정도 못 자. 막 2시간, 3시간 못 자잖아요. 누워서 못 자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슈퍼맨 자세. 근데 이걸 얼마나 자겠어. 네. 그리고 그런 거 자는 건 좋아요.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근데 이렇게 방처럼 돼 있는 독서실은 누워서 자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붙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이게 말하자면 나를 통제해 줄 사람이 없는 거니까 절대 금물입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학원이 제일 좋아. 학원 이 빈 강의실이 제일 좋고요. 여기 낮에 오픈 되나요? 네, 학원이 제일 좋고 독서실 같은데 절대 금물입니다. 혹시 뭐 독서실에서 운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네, 네. 만약에 혹시 독서실을 끊으시려면 그 독서실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방은 방인데 한 이렇게 6명 정도 들어가는 방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룹 스터디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되는 독서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는 막 떠들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이제 같은 분들이 들어가서 서로 자기 이렇게 챙겨줄 수 있잖아. 자면 와서 깨워주기도 하고 막판에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절에 들어가듯이 아무도 모르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이 외로운 장소에 가서 공부하면 이 성격 버려요. 절대 하면 안 돼. 아주 금물이니까 독서실은 절대 가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는 몇 월 달에 포기하고 8월 말쯤에 9월부터 1차 해도 1차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문제 풀게요. 735페이지 1번. 개공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거 1번.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한 달 안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줘요. 그걸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합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뭐의 10?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최저 매각가의 10. 매수 신청의 10이 아니고 3.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예컨대 농지 같은 거. 농지는 뭐가 필요하죠? 농지는 농지증. 이게 이제 증명이잖아요.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 신고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매수 신고 시 증명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거를 매수 신고 시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원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농지증 같은 거는 언제?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고 시에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고. 4.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급, 지급, 기한 뭐를 잡아준다고? 기한을 잡아준대.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너네 준비해 이런 거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게 맞아요. 하여하는 게 맞고 옆으로 화살표하고 안 내면 아니 재매가가 아니고 차순위한테 넘어가는 거지. 지위가 차순위도 안 내면 그때는 이제 재매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차순위를 왜 다 받아놓는 거야? 매수인이 돈 안 낼까 봐. 이제 대비해서 예비 번호를 받아놓는 거죠. 5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이 취하됐대요. 경매 신청이 뭐가 됐다고? 취하됐대.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난 거야? 경매가 끝난 거라고. 경매 끝났다고. 그러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게 맞아요. 왜? 취하됐다니까. 네, 취하됐다는 건 경매 자체가 없던 일로 된 거예요. 철회한 거야, 의사를. 자, 2번 경매 의뢰인에게 권리 분석을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거 찾으래. 1번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 계속 나오네요. 네, 받을 필요 없고. 2.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경우에 농지증 제출해야만 됩니까? 그럼요. 3. 경매 기입 등기 후,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 얘는 가장 임차인이라고 그랬죠? 얘는 뭐가 없어? 최우선 변제권은 없고요. 4. 주택 경매에 있어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가 포함 제외. 포함. 환가대금의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범위안에 선정돼요. 4번 틀렸네요. 5번 경매 부동산 관련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성립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인수된다. 그런가요? 네. 자, 3번. 다음은 경매 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를 나열한 것인데 순위가 가장 빠른 것부터 바르게 연결한 거를 찾으랍니다. 쭉 보니까 뭐가 제일 빨라 보여요? 필요비 유익비. 예, 그게 이제 비읍번이지. 필요비 유익비가. 예. 그 다음 소액보증금이죠. 예, 거기 디귿번에 있는 아니 그 미음번에 있는 일반 임금 채권 있죠. 그거는 가로를 열어서요. 이거는 왜 일반 임금 채권이라고 얘기했냐면 3개월분 초과분을 말하는 거예요. 3개월분 초과분을 일반 임금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최우선 변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은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은요. 당해세. 최우선 다음에 당해세 줘야 되잖아. 그 다음 우선 변제를 줘야 되잖아요. 예, 우선 변제 줘야 되니까 니은번에 있는 확정일자 얘가 우선 변제잖아요. 일단 거기까지만 보면 쭉 이렇게 된 게 4번이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임금 채권과 의료보험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이겠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공단에서 보험료 받는 거하고 근로자들이 임금 채권을 4개월분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임금 채권 4개월째 못 받았대. 그러니까 3개월치는 먼저 받았고 4달째 되는 달. 그거 받는 거하고 의료보험 공단이 보험료 받는 거하고 누가 빨리 받는 게 그게 정이겠어요. 의료보험이? 임금 채권이. 예, 그렇지? 예. 왜? 의료보험 공단이야. 뭐 이거 안 받아도 먹고 살잖아. 근데 근로자들이 그 임금 채권을 못 받는 건 불쌍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제일 불쌍한 게 근로자들이 월급 못 받는 게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소액보증금보다도 임금 채권을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래요? 그럼요. 딸린 식구들이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 올해인가 줄 타고 뭐 이렇게 작업했던 사람 있었잖아요. 페인트 칠했나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정신 나간 놈이 왜 그 커터 칼로 왜 줄 끊어가지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애들이 4명인가 4명인가 6명인가 애들이 5명인가 그렇고 배우자까지 해서 부양가족
6명인가 그랬다던데. 아무튼. 그 한 사람 벌어가지고 6명 사는 그런 사람이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빨리 줘야지. 그 다음에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받는 게 일반 채권. 말 그대로 일반 채권은 순위가 없는 거지. 그냥 가장 늦게 주는 거. 4번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 다음은 개공이 법원 입찰 부동산을 권리 분석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인데 실제 위험성이 가장 적은 거.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봐줘야 돼, 이거는? 그 입찰자. 입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위험성이 가장 적은 거. 1. 등기부에 선순위로 지상권 등기가 있대요. 지상권. 선순위라는 건 가장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지, 얘? 인수해야 돼, 인수. 그러면 나는 땅을 못 쓰는 거야. 예, 다만 이제 입찰한 사람은 지료는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못 쓸 땅, 내가 사용 수익도 못하는 땅을 지료받으려고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한 거지. 그죠? 1번은 좋은 땅은 아니고. 2번 선순위로 뭐가 있대? 가처분. 위험하죠? 아주 위험하지. 예,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소유권을 뺏긴단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물건이고. 3번에 선순위로 담보가 등기가 있대. 위험해, 안 위험해? 왜 안 위험해? 기준 권리라서. 뭐가? 담보가 등기가. 그럼 담보가 등기부터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깨끗한 물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제일 좋은 물건이야, 3번이. 4번 선순위로 뭐가 있는데 전세권이 있는데 얘가 뭐를 안 했다네. 배당 요구를 안 했다네 또. 그렇죠? 예. 그러면요? 인수해야 되니까 전세권 말소시키려면 돈 줘서 내보내야 되니까 좋은 물건은 아닌 거고. 5번 등기부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달라 끊어볼게요. 앞서서 전입신고가 있다는 얘기는 뭔 뜻이야? 대항력은 있고 뭐는 없는, 확정일자는 없는, 그럼 뭐는 없는? 우선 면제권은 없는,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있고 우선 면제가 없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입찰자 입장에서 봐주라니까? 인수해야지. 떠안아야 되지. 그럼 이 사람들 살고 나갈 때 돈 줘서 내보내야지. 예. 그러면 다 떠나야 되니까 위험한 물건이죠. 예. 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예.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X주택을, 그쵸? 예. 이거 참 복잡하네. 예.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자,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주택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주택이 일단 있어요. 예, 을이 소유하고 있대. 예, 그런데 을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고? X주택이고 여기에 누가 뭘 잡았다 그랬어요? 병이 저당을 잡았다. 지금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상태네요. 근데 저당을 설정 잡았는데 을 소유의 X주택을 을로부터 2009년 4월 1일 날 보증금 1억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누가? 갑이. 그러니까 이 집에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네. 갑이 임차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얘가 뭐를 갖췄다는 거예요? 대항 요건을 갖췄네. 그죠? 인도하고 전입신고 했으니까. 마친 후에 2010년 10월 24일 현재까지 살고 있대요. 그런데 2009년 6월 12일 날 정의 을에 대한 5천만 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뭐 했대요? 가압류했대. 그러니까 순위가 지금 뭐가 제일 빠르고? 저당 빠르고 임차가 그 다음이고 여기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거지, 그지? 가압류가. 예. 아니에요? 2009년 6월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더 빨라요? 임차권이 빠르지. 얘는 전입을 2009년 4월 1일 날 했으니까.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 얘가 4월 2일 날 0시에 생기고 가압류는 6월 12일자로 들어간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X주택을 가압류했고 맞죠? 그리고 8월 6일 날 다시 무가 2번 저당을 또 잡았다네요. 미친놈이네. 문제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풀어? 예. 그죠? 예. 그러면 4번에 누가 또 무가 뭐를 또 잡았다고? 저당권을 잡은 거예요. 그럼 저당이 지금 몇 개 잡힌 거예요? 2개 잡힌 거예요. 1번 저당, 2번 저당이 지금 각각 잡힌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의 저당이 실행됐대요. X주택은 A에게 매각이 됐대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저당이 실행이 됐는데 X주택이 매각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당이 지금 실행이, 그런 얘기네. 그러니까 저당이 신청이 돼서 팔렸다는 얘기네. 누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매가 돼서 A한테 팔렸다는 거니까 얘가 매수가 된 거네요. 예, 그런 의미네요. 그래서 매각이 되었고 배당할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래. 2억 3천만 원. 병과 무의 채권액은 각각 1억 원이다. 병이 뭐죠? 1번 저당. 얘 1억이고 얘도 1억이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예. 가압류는 얼마고? 5천이고 임차보증금이 지금 얼마 나왔나요? 1억이라고 나왔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준 거네요. 예. 이 문제 이렇게 나오면 1분 안에 못 풀겠는데요. 예. 자, 1번.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무는 정에 대하여 무는 정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요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얘가 무잖아요, 무. 예? 그러면 얘가 얘보다 우선하냐 이거잖아. 이거를 이렇게 푸셔야 돼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가압류권은 우선 변제가 있나요? 없죠. 일반 채권이니까. 얘는 우선 변제권이 있나요? 예, 있어요.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우리 정의를 오늘 배워봤잖아요. 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 후순위보다 우선. 그러니까 이 우선 변제권은 밑으로 주장하는 거야. 아래로. 위로 주장을 못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주장할 수 없는 거야. 얘는 얘한테 우선 변제권을 주장을 못해. 왜? 없어서 못해. 얘는 왜 못하고? 없어서 못하고. 얘는 선순위라서 못하고. 그럼 이런 둘 관계를 동순이라 그래요. 예. 자, 다시 얘는 왜 못하고? 없어서 못하고. 얘는 선순위니까 못하는 거야. 그럼 뭔 순위가 돼? 동순위가 되는 거야. 채권에게 안분해서 배당해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1번은 맞았어요? 아니면 틀렸어요? 틀렸어요. 무가 정에 우선하지 않아요. 동순위입니다. 2번. 갑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갑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 생기죠. 저당권자 병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얘가 물리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언제 생겨 그럼? (4월 2일) 날 0시부터 생기죠. 근데 지금 언제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왔죠. 그죠? 언제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왔죠. 그러면 갑이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병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선순위죠?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먼저 1번으로 잡혀 있고 얘는 언제인지 알 수는 없네. 그죠? 그리고 얘가 나중에 들어간 거니까 얘가 확정일자를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뭐가 있으니까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얘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긴 하지만 이렇게 주장은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예. 얘가 먼저 잡힌 집에 들어간 거니까. 그 얘기네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무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왜 소멸하죠?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기준권리가 역할을 되니까 이게 실행이 되면 다 지워지는 거야. 다. 얘가 기준권리니까. 예. 그래서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해야 합니까? 그럼요. 소멸한다는 건 인도.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갑은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는 거야. 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1번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3번 맞아요? 3번 맞죠? 예.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은 얘가 했죠. 지금 무가 했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1번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얘가 기준 권리가 되니까 당연히 지워지는 거죠. 이거는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 예, 예. 그래서 입자권 소멸하기 때문에 예, 인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돈을 못 받아도 당연히. 물론 누가 뭐를 변제하면요. 갑이 1번 저당을 대의 변제하면 대항력이 생기기는 해요. 그러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1번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당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죠. 3번이 맞고 4.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정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는 있죠. 확정일자 안 받아도. 근데 최우선 변제는 뭐보다도 사실은 우선한 거예요. 전부 우선한 거지, 담보 물건은. 근데 여기서 얘가 소액이에요? 소액은 아니에요? 소액? 아니에요. 소액 아닌 거를 뭘로 따져? 2009년 그 4월 1일 날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최초 저당이 설정되는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때가 최소한 1억은 아니잖아. 왜 1억은 아니지? 지금이 1억이니까. 지금 이 문제가 21의 민법이니까 훨씬 더 전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얘는 최우선 변제라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에 우선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구보다도 우선하지 않아. 그럼 얘는 배당을 어떻게 받아? 만약에 받는다면? 순서대로 못 받지. 확정일자를 만약에 안 받았다는 가정하에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받아? 1번 받고 그 다음에는 얘는 패스 넘어가고 확정일자 없다는 전제하에 그럼 누가 받지? 가압류랑 4번이랑 같이 받고 돈이 남아도 갑한테는 배당을 안 해줘. 얘는 변제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예 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순위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확정일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면 4번도 틀렸죠. 정에 우선하지 않고. 5. 갑은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배당 참가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확정일자 만약에 안 받았다고 치면 그리고 A에게 대항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선순위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문제가 그 숫자를 줬잖아요. 예, 숫자는 안 줘도 될 뻔했는데 숫자를 줘서 더 헷갈리게 만들었네. 아무튼 그 5번 문제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뭐가 헷갈려? 그냥 다 헷갈려? 질문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6번까지만 할게요. 그냥 시간이 좀 다 돼서. 자,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을 취득하였고, 그러니까 갑이 X 건물의 1번 저당을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갑이 몇 번 저당이죠? 1번 저당이에요. 이어서 을이 또 뭐를 취득했대요? 전세권. 그러면 뭐 잡히고 뭐 잡혔네? 저당 잡히고 전세 잡혔네. 전세권 잡혔어요. 그 후에 병이 2번 저당을 또 취득했대.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B가 세는 X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뭐를 행사하고 있대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1. 갑의 경매 신청으로 갑은 1번 저당권자잖아요.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X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유치권이라는 게 결련성이 있나 봐야 돼요. 뭔 결련성이 있어요? 수리비, 비용 상한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유치권자가. 그럼 이건 성립된 유치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뭐는 소멸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안 와요. 1번 틀린 거야. 그럼 뭐 빼고 다 소멸? 유치권 빼고 다 소멸이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을의 경매 신청으로 을도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전세권자니까.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갑의 저당권과 을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건 어디가 틀렸어? 갑의 저당권도 소멸해야지.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해야 되니까. 3. 병의 경매 신청으로. 병이 2번 저당권자잖아요. 병도 경매 신청할 수 있죠.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요거 맞았네? 유치권 빼고 다 소멸하는 게 맞고. 4. 정의 경매 신청으로. 정이 유치권자죠.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을의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라고 했는데 전세권도 다 소멸하죠.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원칙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판례가 그렇고. 5번 갑의 경매 신청으로 갑이 이제 1번 저당권이죠.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을의 전세권과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뭐 빼고 다 소멸? 유치권 빼고 다 소멸되는 게 맞죠. 그 8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매수 신청 대리 문제 하나는 봐야 되니까 8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자,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되어야, 그렇죠?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1번 맞아요? 예. 2번. 사무소 개설 등록은 어디 가서 하면 된다 그랬죠? 등록관청. 매수 신청 대리업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하면 되는 거고요. 3.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안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예.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그랬는데 이건 틀린 거라 그랬죠? 뭐가 틀린 거라 그랬나요? 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에만 해당이 된다 그랬고.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가 몇 개냐면 12개가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은 5개가 있는데 서로 내용적으로 다르겠죠. 뭐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풀어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문제풀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습을 좀 해가고 오십시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